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두 번째, 대칭 이동에 관한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과정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대칭 이동이 뭔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대칭 이동이 뭐다라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을 말을 할 때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점대칭과 선대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우리가 보통 선대칭과 점대칭을 배우는데 이때 선대칭과 점대칭이 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론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는 선의 이름이 대칭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다,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의미, 이 선의 이름이 대칭축인 거예요. 또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칭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이 있죠. 저 점의 이름이 뭐냐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이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O라는 어떤 점을 이용해서 점대칭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점 O의 이름이 대칭의 중심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칭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반대인데 거리는 똑같다는 뜻인 거예요. 방향은 반대, 거리는 똑같다 라는 뜻인 거예요. 대칭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 과정처럼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을 선대칭 이동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이 대칭축을 L이라고 하고 저 대칭축에 선대칭 이동을 하고 싶다, 대칭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칭 이동이 되는 거냐면 삼각형을 이루는 세 꼭지점 있죠. 저 꼭지점을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대칭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 A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요. 거리는 수직으로 재는 건 알죠? 되겠어요? 이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점이 바로 A의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B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점이 B의 대칭점이 될 거고 C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 꼭지점 3개 옮겼죠. 이 옮겨진 세 꼭지점을 어떻게 하면 이으면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초등학교 때 우리 했던 방법이에요. 점대칭 도형도 똑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이 점 O에 대칭 이동 시키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A점하고 AO의 길이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직선으로 재면 되니까, 선분으로 재면 되는 거니까 O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A의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길이 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B의 대칭점이 돼요.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는 거예요. 반대 방향. 당연히 일직선이어야 되겠죠? 그건 알겠죠? 방향이 다 반대되면 일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연결하면 또
점대칭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찾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 원리는 이건데 원리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인데 이거를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기본 3대칭 알아요? 좌표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3대칭. 그게 뭐냐면 좌표평면은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X축은 선이에요. 직선이에요. Y축도 직선입니다. 그래서 기본 대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그응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좌표평면상에서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이동되는 것이.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그 교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원점이라고 부르죠. 0,0. 이 원점. 대칭. 이거 두 개는 선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인 거죠. 이걸 기본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기본 3대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의 선대칭과 하나의 점대칭이 존재하는데 두 개의 선은 X축하고 Y축을 얘기하는 거고 점은 원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대칭이에요. 그럼 원리는 똑같다 했잖아. 선대칭의 원리가 사용될 거고 점대칭의 원리가 사용될 건데 좌표평면상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도형의 3요소는 점선면이라고 했어. 알겠지? 그때 우리가 임의의 점 A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을 그냥 X, Y라고 정해 볼게요. 임의의 점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때 이 X, Y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당연히 이게 X축이 기준선이니까 대칭축이니까 수선을 내려야 되죠. 수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이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A 다시라고 해보자.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A 다시라고 해보자. 그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 뭐죠? 자, X, 마이너스 Y라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Y여야 되지. 근데 방향이 달라야 되잖아, 이 Y랑. 그럼 Y랑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Y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X 값은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맞아, 틀려.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X 값은 변하면 안 돼요. Y 값의 부호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 대칭 이동을 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Y축의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겠죠? 그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면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얘를 A 더블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X, Y일 거다. 왜 그러냐? 라고 질문을 또 던진다면 이 길이가 X잖아요.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X여야 되지. 근데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부호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고 단순하게 외우는 거야, 사람들이. 선생님은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선대칭도 대칭축하고의 거리를 재야 되지. 다시 뭐라고?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선대칭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동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대칭축하고 거리를 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칭축하고 거리를 잴 때, 대칭축하고 거리를 잴 때 수선의 발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X축 대칭을 먼저 이해해 본다면 수선의 발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X축하고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대칭축 위에 수선의 발이 있어야 돼.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뭐죠? X, 0이죠. 당연하죠?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점 A라는 점하고 이 점하고 그거의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의 선대칭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이 대칭 우리 수선의 발 했을 때 수선의 발의 역할이 뭐냐면 중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죠. 왜 중점이냐라고 물으면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A점과 A-점의 중점 역할을 하는 거야, 수선의 발이. 그러면 우리가 중점은 어떻게 찾았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찾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x, 0이 중점이 되려면 x끼리 더했을 때 2x 나와야 되고 y끼리 더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끼리 더했을 때 2x 나오려면 당연히 x여야 되고 y끼리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여야 돼요. 아! 증명이 되는구나.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왜 바뀐다? 대칭의 중심이 우리가 말하는 그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끼리 더했을 때 0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y축 대칭도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칭에 우리 이 한가운데 있는 수선의 발이 중심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x가 0이어야 돼. x가 0이어야 되니까 x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보자 이거. 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뭘 따지자? 수선의 발을 생각하자. 수선의 발을 생각하자. 왜? 선대칭 도형도 거리를 재야 됩니다. 거리를 잴 때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수선의 발은 점이에요. 그 수선의 발이 하는 역할은 중점인 거예요. 왜? 거리가 같아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잖아. 그러면 선대칭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선대칭은 이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대칭도 배울 필요가 없어. 왜냐? 원점 대칭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외우냐면 원점 대칭을 이해할 때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외우냐면 180도 회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외우는 사람은 x의 보도 바꾸고 y의 보도 바꿨다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고 우리는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이 중점이다. 너도 중점인 거야. 왜?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도 중점인 거야. 그러면 중점이 0,0이려면 더해서 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로 나눴을 때 0이 되려면 더했을 때 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더해서 0이 되려면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사람과 선대칭이던 점대칭이던 수선의 발 또는 대칭의 중심이
중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기본 3대칭을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and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점대칭과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선대칭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우지 말자. 선대칭은 수선의 발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점대칭은 대칭의 중심이 바로 이용돼야 되는 거예요. 중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줄 모든 이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 시각을 살짝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서 선생님이 바라본 거죠. 그죠?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중점을 이용하면 된다. 그 중점이 선대칭에서는 수선의 발이고 점대칭에서는 대칭의 중심이에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선생님이 호언장담하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시야고요. 전혀 다른 시각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그럼 도전. 도전 선대칭 이제 또 다른 선대칭 한번 도전해보자. 원리는 배웠으니까. 자, 선생님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무슨 대칭 하고 싶다는 거야? 선대칭 하고 싶다 그래요. 선대칭. 선대칭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을 a점이라고 정하고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 보겠다고 했어요. 대칭 이동한 후에 a점은 어느 좌표로 이동했을까라고 질문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뭘 구한다는 전제? 수선의 발. 그렇지. 잘 들어. 수선의 발은 이렇게 수선의 발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y는 x라는 이 대칭축,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y는 x라는 직선에서만 사용되는 이제 특수한 이론인데 y는 x라는 직선은 뭐죠? x랑 y가 같다는 거죠. x랑 y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수선의 발을 찾아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그치? 그럼 수선의 발 어떻게 찾아?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 라고 물어보면 이 A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먼저 찾아야 돼.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니까 이 A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Y는 X하고 수직인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찾냐? 수직 조건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죠. 왜냐하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A 대입하면 B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됐어요?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교점이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이해돼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면 연립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를 이항한다고 치면 2x가 a 플러스 b가 되고 x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다. 그럼 교점의 y좌표는 x랑 y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점이어야 될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야. 그럼 끝났어. 이 수선의 발 중점이라 했잖아. 중점이 뭐예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점인 거야. 뭐라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점인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뭐여야 돼? 라고 물어보면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곱하기 하면 얼마 되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A 플러스 B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A 있으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B. 여기 B 있으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B, I네? 찾는 거야. 근데 X와 Y가 바뀌어 있죠. 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하고 Y가 바뀌는구나. 라고 또 우리는 증명이 가능한 거야. 이거 어디서 배울 거야? 역함수에서 배우는 거야. 왜 역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 되는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X하고 Y가 바뀌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 선대칭이야. 근데 선대칭을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어렵지. 근데 원리를 알면 쉬운 거지. 그러면 자, 오늘 수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지? 자, 직선이 y는 2x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해보자. 이런 직선이 있어서 이해돼요? 이때 A라는 점이 1, 예를 들어서 9야. 1,9. 이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할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수선의 발 찾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그림만 꽂아했으니까 이 점이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이제 막 가는 거야. 왜? 외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외웠어? 아니잖아. 뭘 찾았어? 요거 중점 찾는 거야. 수선의 발을 찾는 거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았지? 라고 물어보면 A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먼저 찾았죠. 수직인 직선은 엄청 쉽게 찾아요. 왜냐하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 생각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생각하고 x가 1일 때 y가 9가 나와야 돼. x가 1일 때 y가 9가 나와야 돼. 그러면 2분의 19 여기 나오겠죠. 연립하면 됩니다. 너랑 똑같다. 되겠어요? 그러면 2 다 곱해서 정리하자. 그러면 4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9 이항하면 5x 이항하면 11 됐어요? x는 5분의 11 일단 y도 찾을 수 있지. 근데 일단 하나만 하자. 시간 관계가.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의 x좌표가 5분의 11인 거야. 자, 더해서 너랑 더해서 이게 중점이니까 너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해봐. 5분의 20이 되지. 이 값이 바로 너하고 너의 합인 거야. 중점이니까.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얘네들이 더한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죠? 5분의 17.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지금 이 내용을 너네가 만약에 이해했잖아. 이 지금 대칭 이동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 푼 거예요. 대칭 이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대박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 선대칭 도형인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대칭의 정의가 뭐다? 거리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거리를 측정할 때 수선의 발을 이용해야 된다. 알겠죠? 그 수선의 발을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칭 이동을 만약에 연습한다면 모든 대칭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적용될 것이다. 라고 누가 설명했다?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그럼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암기로 이거는 암기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페이지 한번 봐봐. 330페이지, 331페이지 이런 거 다 외울 거야? 바보 같은 거지. 바보 같은 거잖아. 그지? 바보 같은 거야. 저런 거 외운다는 거 자체가 바보 같은 거야. 저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은 다 끝났어요. 지금 대칭 이동을 다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 진짜로 저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이론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333페이지 필수예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수선의 발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자. 알았지? 그러면 4,6을 X축에 대하여 수선의 발을 내리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위치는 4,0이 돼야 될 거니까 당연히 대칭 이동한 후에 이 점은 얘 중점 원리에 의해서 4,-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암기한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원사이드로 가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P점의 좌표는 4,-6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라고 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찾으면 되겠죠? 수선의 발은 Y축 위에 있는 점이 될 거고 0,6이 될 거니까 대칭 이동한 후에 점 Q는 마이너스 4,6이어야 한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Q점도 우리는 저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P와 Q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때 기울기 먼저 항상 찾아야 돼요. 기울기는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입니다.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X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4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X 증가량은 얼마? 8. 그러면 여기로 왔으니까 Y도 똑같은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때, 그러니까 x-4. 1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그냥 암기식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기본 대칭들은 수선의 발의 위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알겠죠?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바로바로 써도 되는데 지금 처음 연습이니까 지금 수선의 발 일일이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연습하면 수선의 발이 어디에 있다는 게 명확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원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중심,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동해라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울기가 수선해봐를 항상 먼저 찾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선생님이 그냥 외우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먼저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관계가 수직이라는 걸 바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쓰겠죠? 이거는 쉬운 거니까 바로 대입할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이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1이겠죠? 이렇게 이제 바로. 그리고 연립하면 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x하고 y 바꾸면 돼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찾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선생님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연립하면 똑같다고 했으니까 2x가 얼마다? 2x가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y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결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너가 나오는 거니까.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니까 얘가 1이고 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제 우리가 x와 y가 바뀐다는 사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찾을 수 있죠? 이 중심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죠? 해라는 뜻이죠. 이 중심이 점인데 이 점이 해라는 얘기인 거야. 해니까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한 거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값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네. 1페이지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라고 했죠. 자, 이건 직선은 그냥 가자고 선생님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직선은 두 점 찾아서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1차식인데다가 두 점 찾는 건 좀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직선은 그냥 식으로 바로 가자고 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포물선하고 원은 2차식이라서 꼭지점이라든가 원의 중심을 이용했다면 직선은 1차니까 그냥 식으로 가자고 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y는 3x 플러스 2를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고 그랬어요. 평행이동하면 인수정리 때문에 3x-a라는 인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동의합니까? 네. 이걸 정리해서 y는 3x-3a 플러스 2로 정리해. 그런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봤지만 원점 대칭하면 어떤 성질이 일어났죠? 원점이 0,0이니까 x하고 y가 부호가 다 달라야지만 더해서 0 나온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x하고 y의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너 원점 대칭해봐. 그러면 x하고 y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심이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 중점이에요. 이해됐지? 원점 대칭 이동하려면 0,0의 대칭의 중심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x와 y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찾았죠? 됐어요? 네.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2,1을 지날 2,1을 지난다 했으니까 또 해란 얘기잖아요. x에 2, y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다. 따라서 3a는 2항하면 얼마죠? 3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봤죠? 다시 직선은 우리가 그냥 평행이동하라 그래도 그냥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라 그래도 그냥 대칭이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선대칭 나오잖아. 선대칭 나오면 약간 이제 우리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돼. 그러니까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조금 방법이 달라. 그건 선생님이 또 별도로 알려주긴 할 거야. 알았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어찌됐든 이 정도의 기본은 풀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8번 337페이지 필수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는 이제 거의 초등 레벨의 문제처럼 인식이 되겠죠. 왜죠? 점대칭은 중점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칭의 중심이 중점이니까 중점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잖아. 그때 우리 쉽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를 나누기 전에 값으로 이제 돌리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2에서 이 값들이 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볼 수 있죠. 빼면 바로 답이잖아. 더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얼마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5지 5. 그지? 마이너스 6,5.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엄청 쉽죠?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원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 가지고 가는 거잖아. 원. 그쵸? 자, 8번에 2번 원의 중심 빨리 찾아보세요. 5,0 그죠? 반지름 찾아보세요. 1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3,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슬쩍 6,8로 고치면 되죠. 이 곱해가지고 바로 1,8이라는 걸 수 있어요. 됐죠? 반지름에 대칭 이동했다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바뀔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너가 중심이고 너가 반지름이 원의 방식 만들면 다른 거야. 만들 줄 알죠?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1의 제곱. 만들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9번 338페이지 필수예제 9번의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면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t 1,4점을 y는 2x-3이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라. 수선의 발 찾으러 바로 가. 이제 바로 가는 거야. 이제 배웠으니까 직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일단은 이 수선의 발을 중점 이거 찾으려고 배웠으니까 바로 이제 가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x 1일 때 4 나오더라.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해 되지? 그러면 4가 되려면은 2분의 8이어야 되니까 2분의 9 되죠? 11 됐지? 분수꼴이니까 2 다 곱해서 정리. 알아들어요? 따라서 4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9와 같아. 5x가
15다. x는 3이다. 아, 너 수선의 반 중에 x좌표가 3인 거 알았어. 3 대입해. y 찾을 때 x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 3 대입하면 얼마야? 3이에요? 그럼 끝났네. 이제 우리는 얘를 점대칭처럼 생각하면 답인 거예요. 수선의 발이 중점이에요. 따라서 슬쩍 2를 곱해. 점대칭처럼 생각할 거예요. 됐지? 얼마예요? 5, 2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 끝났어. 될까요? 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직선의 대칭 이동한 직선을 찾을 때가 조금 이제 복잡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해되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 y는 2x-1이라는 직선을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봐 이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좌표평면상에서 표현하면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직선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이 직선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게 대칭축이야.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대칭은 이렇게 생겼겠죠. 너 어떻게 구해?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이해돼? 그때 요령을 알고 싶어. 요령을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제 뭐 요령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 팁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게 대칭축이야. 이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 대칭축을 이용해서 선대칭 도형 만들어봐 그러면은 당연히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대칭이니까. 맞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축이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으로 거리를 쟀다고 쳐보자. 그리고 이 직선에도 거리를 쟀다고 쳐보자. 그럼 이 길이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왜 같아? 합동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재면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임의로 잡고. 그리고 다른 직선까지 또 거리를 쟀을 때 그 직선도 쟤랑 같은 거리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할지 안 복잡할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겠지만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러면 나 이거 싫다. 그냥 두 점 찾아서 할래. 직선을 만들 때 두 점이 필요하니까 두 점만 알면 직선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너고 이 직선이 너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을 거야. 이해돼? 그때 두 점을 잡을 때 팁이 있어. 교점을 하나 잡고 교점이 아닌 점을 하나 잡아. 그러면 이 점은 대칭 이동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대칭축 위에 존재하는 점이지. 그러면 이 점만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 있지. 이 점을 찾아. 그리고 두 점을 연결하면 대칭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놓고
식을 만드는 게 편할까? 아니면 내가 1차와 1차의 교점을 찾기 쉬우니까 1차와 1차의 교점을 찾고 나머지 한 점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거야. 그럼 서재에 맡기면 당연히 1차식이니까 연립하기도 편하고 연립이 편하다는 얘기는 교점을 찾기 쉽다는 거야. 교점 찾아서 가야지. 누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같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x는 4. 바로 교점 하나 찾은 거예요. 4. 그럼 4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요? 7. 교점 찾았죠? 그럼 다른 점 하나만 찾을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다른 점 중에 제일 쉬운 점은 y절편이잖아. 그게 뭐야? 0,가 마이너스.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수직인 직선을 찾으면 되죠, 이제. 우리 이제 똑같은 작업하는 거야. y는 기울기 쓰고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열립이. 그럼 2x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x는 마이너스 4. 되겠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지금 수선의 발 찾은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1이 나와. 이 수선의 발이 중점 역할을 한다고 배웠으니까 이 점 찾으면 답이에요. 슬쩍 2 곱해서 계산하면 더 쉽다 했죠? 마이너스 4,4. 그러면 4,7과 마이너스 4,3점을 지나는 직선만 찾으면 답인 거예요. 그게 대칭 이동한 후의 직선인 거예요. 그럼 x 증가량이 8. 기울기 먼저 찾으라고 배웠으니까 y 증가량이 4.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이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x 마이너스 4 플러스 7. 답인 거예요. 저게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됐죠? 됐죠? 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원사이드하게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직선에 대칭 이동한다고 했을 때 각이동무선의 역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알겠지? 어차피 교점 찾기 편할 거고 직선 위에 있는 점 y절편 이런 거 이용하면 편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풀었던 대로 푸는 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쉽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계산을 조금 더 여러 번 하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원리는 똑같잖아.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다른 방법을 쓰지 마. 여기 단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 하나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써야 돼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활용이야, 활용. 알겠지? 이용되는 걸, 응용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잘 들어. 잘 들어. 자, A점하고 B점은 정점이에요. 정점이 뭐예요? 그렇지. 정해진 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A점은 0,2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B점은 6,3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정하지 않았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X축 위에 있다는 말만 했으니까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X축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P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원래는 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P점을 A, 0으로 정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뭐냐? 선분 AP. 그러니까 AP의 길이에다가 BP의 길이. 선분이 길이에요. 길이를 더하면 얼마 나와? 이거 물어본 거야. 근데 P점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식으로 표현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거예요. 이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대값을 그래프를 보고 찾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지, 느낌이. 맞아, 틀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최대값, 최소값이구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들어. 거리, 길이가 거리예요. 거리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는 대칭 이동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거리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는 대칭 이동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AP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찾아볼 거예요. 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찾아볼 거야. 근데 그 점이 바로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된다 라고 선생님이 한번 그냥 먼저 말해볼게.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X축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거리는 똑같겠죠. 그 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A'라는 점하고 이 AP의 길이랑 A'P의 길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합동인 거야. 왜 합동이죠? 라고 물으면 공통인 변 하나를 가지고 있고 길이가 같고 중간에 끼인 값이 같아. S 합동인 거야. 합동이기 때문에 AP의 길이랑 A'P의 길이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보자. AP의 길이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죠? A'P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AP 더하기 BP가 아니라 A'P 더하기 그렇지 BP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뭐냐? 여기서 간 다음에 이렇게 가라 이거야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짧을까? 아니면 쭉 가는 게 짧을까? 우리는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꺾이지 않고 당연히 성분으로 가면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길이의 합의 최소가. 이해돼 안 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길이의 최소는 무슨 길이랑 똑같겠지? A'-B의 길이랑 똑같을 수가 없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 최소잖아. 그러니까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그냥 A'-B의 길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거리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런 문제들이 X축 위에 있다던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막 거쳐서 가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어딘가를 거쳐서 가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면 그 거쳐서 가는 부분, 기준이 되는 선이든 점이든 간에 알겠지?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대체하는 길이를 찾아라. 그리고 그거를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최소가 되도록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다 그게 직선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만약에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못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그 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대칭 이동은 우리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레벨업 동영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게요.